불과 얼마 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인근의 민간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출현해 우리 군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육군 이작전사령부가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드론 방어 체계를 활용해 대응 작전을 펼치면서 빠르게 일단락됐습니다. 군에 따르면 당시 발견한 비행물체는 프로펠러 4개가 달린 수십 센티미터 크기의 소형 민간 드론으로 대공 혐의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던 것을 고려하면 때때로 우리 상공을 침범해 오는 무인기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동안 준비 중이던 국산 레이저포의 개발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또 일어날 경우 2030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의 축소판을 투입해 대응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들은 일찌감치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개발을 서두르며 변화하는 미래 전장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앞서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 아토믹스와 보잉은 미 육군과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가 개발하겠다고 한 레이저 무기의 성능은 현재 미 해군이 함정에 탑재해 쓰는 레이저 무기의 출력의 2배에 달하는 성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아군에게 달려드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격추하거나 망가뜨릴 수 있는 수준으로, 이처럼 미국이 레이저 무기 성능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건 미래 전장을 지배할 첨단 과학 기술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레이저 무기 체계는 고출력 에너지를 직접 표적에 집중시켜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기술로 높은 정확도와 빛의 속도로 발사가 가능합니다. 전력만 충분하면 대량 사격과 다수 표적에 동시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한 데다 군사적 효과 범위와 정도를 작전 목적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발사와 유지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모든 전투 수행 기능이 있어 뛰어난 군사적 효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 조사국에선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면 추후 순항미사일 요격도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역시 무인기나 드론을 신속히 잡아낼 수 있는 감지와 같은 타격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지난달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2014년, 2017년에 발생한 북한 무인기 사태와 비교해 현재도 격추할 무기가 마땅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부가 밝힌 2023에서 2027 국방중기 계획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을 2027년까지 전력화하는 한편 3개 드론 중대를 추가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상작전사령부에 4개 중대로 편성된 2개 대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에 더해 3개 중대를 추가 창설하는 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 연구개발 사업이 시험평가 단계로 2026년에 연구개발을 끝내고 이듬해엔 전력화가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군의 대표적인 무인기 탐지자산인 국지방공레이더는 기존 전력화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달에 북한 무인기를 탐지한 것도 육군 1군단 국지방공레이더였습니다. 다만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군은 휴대용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를 우선적으로 도입해 소형 드론 대응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레이저 대공무기의 경우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고 탄환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성비도 매우 뛰어난데 출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레이저는 한 발에 1,000에서 2,000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앞서 ADD는 하나와 함께 2019년부터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 개발에 착수했고 2024년 육군 방공부대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정형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중요 시설에 대한 드론과 무인기 방공작전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 2월 우리 군은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대공무기를 직접 처음으로 시험 발사하면서 전력화를 위한 검증 작업에 나섰는데요. 앞서 우리 군은 ADD 안흥 시험장에서 국방부를 비롯해 고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레이저 대공무기와 SM과 LAEMD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은 20kW의 출력으로 3km 이내에서 비행하는 쿼드 드론이나 고정익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으며 2030년 이전까지 개발될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는 이동이 가능하고 출력은 30kW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무인 항공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국산 레이저 대공포가 연구 개발을 사실상 완료하고 드디어 우리 군에 배치해도 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진행했던 첫 시험평가 이후 진행된 여러 차례의 시험평가 결과에서도 명중률이 100%에 달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ADD가 개발해온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원이 작년에 완성돼 현재 운용 시험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10여 차례 실시된 요격 시험에서 백발백중의 성능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레이더와 연동해 시험한 결과 1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까치 갈매기 크기의 물체까지 정확히 탐지했으며 수킬로미터 거리 내에서 요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테스트가 성료될 예정으로 우리 군에서 곧바로 전력화해도 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군 소식통은 요격 시험을 해보니 책받침 크기의 물체까지도 다 잡아냈다. 앞으로 전방이나 주요 시설에 배치하면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는 물론 그보다 훨씬 작은 소형 드론들도 다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이번 국산 레이저포의 회당 발사 비용이 2,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한 발에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 들어가는 대공 유도탄보다 경제적으로 레이저포는 미사일이나 기관포와 달리 낙탄 사고에 따른 민간인 등 지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처럼 북한 무인기가 민간인 거주 지역에 진입하더라도 낙탄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적기에 레이저빔을 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한 레이저 대공포 아이언빔의 초기 모델과 비교할 때 블록원의 레이저빔 출력은 동급이고 사거리는 아이언보다 국산이 월등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추후 개발될 블록2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레이저포 아테나에 필적하거나 그보다 우수한 수준을 목표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ADD와 하나가 예상 시기보다 빨리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 블록1을 완성하면서 블록2 개발 속도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우리 안보 또한 북한이 넘보지 못할 정도로 더 튼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군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을 다시 감행할 경우 북소형 무인기와 똑같은 복제품 무인기 등 스텔스 드론을 만들어 북한에 침투시킨다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미 우리 군은 지난 2014년 북한 소형 무인기와 똑같은 소형 무인기를 제작해 보관 중인데 북한에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 생산에 활용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2030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의 축소 모형도 신속한 대북작전 투입이 가능한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20년 ADD는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 중으로 약 70%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 이때 공개된 가오리 X는 길이 10.4m, 날개폭 14.8m로 중량은 10톤에 달하는 대형 무인 전투기였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북소형 무인기 크기에 가까운 실제 가오리 8분의 1 크기 모형으로 시험 비행을 했는데 유사시 언제든지 북한 영공 깊숙이 침투해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의 상황을 볼 때 우리 군은 스텔스 무인 정찰기 개발 계획 또한 앞당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제 한국은 북한 무인기와 같은 다양한 군사적 위협과 관련해 다방면으로 적전태세를 갖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도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영공을 완벽히 수호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